그리고 김인식 PD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가 있습니다.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의 기획 당시 자문을 해주신 다니엘 린더만 씨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하고 자리에 앉을까요? 네, 인사 반갑습니다. 네, 자리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 극장에서 오랜 시간 마술을 해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비둘기 하나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오늘은 어떤 마술을 준비하셨나요? 네, 잠시 후에 깜짝 놀랄 만한 마술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성인물이 이제 일본 그리고 대만 편에 이어서 드디어 유럽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도 네덜란드, 독일을 방문해서 다양한 성인 문화는 물론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회담에 앞서서 PD님, 이번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또 기획을 어떻게 하시겠는지, 연출 의도가 무엇인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은 일단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성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어떤 해외에 가서 두 MC분께서 직접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성인 문화를 탐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시즌 1, 2에 일본과 대만 이 동양 문화권을 주로 갔었다면 이번 시즌 3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이라는 유럽, 우리와는 전혀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고민 주제 중에 하나인데, 기존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데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우리와 다른 거, 가장 확실한 어떤 성인 문화를 갖고 있고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어떤 것들을 가서 한번 보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유럽 편, 네덜란드, 독일 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피디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좀 다양하고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덜란드, 독일 하면 되게 개방적인 이미지들이 좀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신동엽 씨와 성시경 씨 이번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촬영을 하면서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전 보면서 이렇게 성시경 씨의 목이 점점점 빨개지는 순간들을 계속 목격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제 목과 형의 귀죠. 아니, 근데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아직 다 못 봤을 테고. 네, 저도. 저도 지금 못 본 상태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보고 오신. 예, 보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기 전에 약간 좀 겁도 나고, 그리고 또 궁금하기도 했는데, 직접 가서 접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겁났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공포로 다가왔고요. 예. 그리고 조금 지나고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문화가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대만 갔을 때도 이렇게 달라? 아시아인데 근데 진짜 유럽은 너무나도 달라서 나중에는 그 다름을 인정한 다음부터 너무 재미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들의 그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주저주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는 순간들 같은 게 예. 항상 있더라고요. 예. 근데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 때, 그러니까 제 나이 때 유럽이라 하면 사실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메인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사실 그냥 거기에서 얻은 정보가 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도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인터뷰한 일본 전체가 아니고, 우리가 가서 본 대만이 대만 전체도 아니고, 이번에 보고 온 독일과 여기 독일 분이 계시지만, 독일은 이런 나라구나 라고 하자는 게 아니라 독일 안에 있는 이런 성인물이 우리랑은 꽤 다른 거구나 라는 걸 보고 하고 놀라는 거에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전 뭔가 가치 판단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건 절대 독일과 네덜란드의 전체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인터뷰하고 온 곳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저도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문화적인 충격이었고 신기했고, 이걸 보시게 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도 되게 궁금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번에 그 PD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지난 시즌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했었다면 이번엔 지구 반대편인 유럽, 특히나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하고 독일을 선택을 하셨던 것에 대한 잠깐 얘기는 하셨지만 특별히 이곳을 선택을 하셨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리서치를 하는데 주변 분들한테 항상 우리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만약 다음 시즌에 가게 된다면 어떤 나라를 가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덜란드와 독일이 항상 1, 2위를 다투더라고요. 거의 이견 없이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와 독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기 뭐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있잖아. 홍등가 가면 뭐가 있고 독일에 가면 혼탕이 있고 나체주의자들 있잖아. 너무 공통적으로 이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럼 두 나라 중에 어디를 가봐야 될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서 두 나라를 다 이렇게 답사하고 와보니까 1, 2위를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각각 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어떤 측면에서 비슷한 성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 두 나라를 한번 다 같이 다뤄보자 라는 취지로 이번에 두 나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바로 인사하는 기회를 드리지 않고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갔었는데요. 다니엘 린더만 씨는 지금까지 얘기했었더니 여러 가지 성적 취향과 또 정체성 그리고 연애관이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쵸? 네, 오랜만에 독일말로 인사 한번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피부가 하얀 한국 사람이구나. 그거 제일 떨리네요. 네. Es freut mich, euch wieder zu sehen. Hallo, ich bin der Daniel. 네. 이거 뭐 어워하잖아. 아니 독일 사람 모국어를 독일 하는데 뭘 어를 해. 당황스럽네요. 네. 네. 사실 오늘 여기 물론 독일인 자격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이번에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에 이제 제작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니엘 린더만 씨가 굉장히 많은 자문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때 제작진들하고 같이 좀 얘기하면서 저도 독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모든 면들 그냥 한번 다 털어놔 봤는데요. 조금 따로 좀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저도 독일 사람이지만 독일 가면 문화 충격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 혼탕 처음으로 2016년에 이제 갔는데 그것도 같은 독일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문화 충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저희한테 익숙한 문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되시면 누드비치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FKK 문화라고 하는데요. 누드비치라는 FKK 문화군요. 네, 맞습니다. FKK FKK 우리가 이제 FKK 사실 BMW도 이제 BMW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자유 어떤 몸 문화 자유 어떤 나체 문화 이런 건데요. 그 역사가 생각보다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9세기 말부터 이미 그런 자연주의가 그 당시 뭐 체코라든지 독일에서 탄생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산업주의 때문에 연기도 많고 막 이제 어떤 공기질도 안 좋고 자연이랑 우리가 좀 따로따로 생활하다 보니까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를 들면 아예 그냥 옷을 벗고 등산하는 문화 산책하는 문화, 또한 같이 운동하는 문화, 그리고 사우나 문화도 그렇고 그때 많이 생겼는데 특히 이제 분단 시절에 동독에서 그런 거 많이 생겼던 이유가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로부터 받는 어떤 억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그런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뒤에 이 배경으로 있는 이 자유로운 분들의 입들을 좀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독일에 가서 니체를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나체를 얘기하는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 아니었나. 여기 잠깐 자랑하자면 니체 저희 선배님이에요. 네, 같은 본대학교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이 성인물이라는 곳은 사실 인물들이 다양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하셨던 얘기 중에서 중요한 건 각각의 자유
와 그 각각의 나체이지 그 옆에서 보는 타인의 나체의 그 어떤 시선을 위해서 존재한 나체가 아니다라는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니 씨의 얘기까지 들으니까 또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더더욱 커지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에 이제 PD님께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4월에 일본 편이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8월에 대만 편이 공개가 됐고 또 6개월 만에 이제 또 다시 네덜란드 독일 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새로운 시즌을 좀 보여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솔로지옥 같은 경우도 3시즌까지 빠르게 또 인기리에 왔었는데요. 이렇게 세 번째 시즌,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PD님의 또 생각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솔로지옥 시즌 3 보셨을 텐데 저도 재밌게 봤고 성인물도 시즌 3까지 이제 오면서 넷플릭스에서 시즌 3까지 가는 프로그램은 핫하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지옥과 성인물이 핫한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성인물도 이렇게 미드폼 장르로서 최대한 빨리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점점 이 핫함을 이제 계속해서 가져가고자 하는데 시즌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전 시즌에서 다양한 피드백을 주셨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다음 시즌에서 이렇게 조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다는 점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도 기존의 시즌 보시면서 시청자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셨던 거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고 이번에 네덜란드 독일 편에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성인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실 일본 편, 대만 편을 계속 이어서 봤었던 시청자 중에 한 명으로서 이번 편을 또 보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 조금씩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표현들이나 혹은 어색했던 어떤 장면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이번 편은 생각보다 별로 안 야한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사실 지난 대만 편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시경 씨가 하셨던 얘기 같은데 한 번의 이야기나 한 번의 교육으로 많은 것들이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 MC 분들도 이제 새 시즌을 또 맞이하면서 지난 시즌과 좀 달라진 마음으로 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일본 편과 대만 편과 또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이번 시즌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이거다라고 하나씩 정도만 포인트를 얘기해 주시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저 남자분 옆모습이 이렇게 나오는데 나뭇잎을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네네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예,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걸 다시 한번 문화가 다르듯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른 느낌이 좀 있었고요. 이날 굉장히 끝나고 나가지고 소세지 많이 드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여태까지 성인물 이렇게 촬영하고 또 후반 작업하면서 진짜 우리 제작진이 가장 많이 고생했던 편이 네덜란드 독일 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업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촘촘하게 계속해서 또 체크하고 그래서 그 작업에 임했던 우리 PD들, 작가들은 이제 몇 달 동안 그 작업 끝난 다음에는 거의 약간 이상한 형태로 번아웃이 돼서 정말 뭐 음식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 시름시름 앓다가 굉장히 좀 힘든 컨디션 때문에 너무 전기를 많이 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마다 뭐 고민할 때마다 넷플릭스의 모든 관계자들이 와서 뭔지 또 다들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고맙긴 했지만 되게 어려운 후반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든 작품이니까 좀 더 일본 그리고 대만 편보다는 좀 더 호기심 갖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자로서의 이번 시즌에서의 가장 큰 도전과 재미는 또 무엇이었나요? 그냥 나중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석에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회식할 때 거기에 살을 덧붙여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또 궁금해하고
한시적으로 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제가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되게 신사유람장 같은. 예, 맞아요. 예. 성시경 씨?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신동엽 씨와 술자리를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에서 직접 보면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진짜 그랬어요. 약간 에이 진짜? 말도 안 돼. 아 진짜더라니까. 아니 그렇더라니까.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나도 너무 신기했는데 그게 전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거를 제가 놀랐던 건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독일의 네덜란드 전체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도 보수파가 있고 당연히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꼈을 때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왜 사회문화 과목 있었던 분들 다양성이라고 그게 뭔지 모르는데 되게 배점도 높고 그죠? 뭐 문화 지체 현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쓰면 배점이 높고 하여튼 꼭 맞춰야 되는 다양성 하는데 우리나라처럼 다양성이 없는 나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는 위에는 국경으로 막혀있지 그죠? 거의 섬이잖아요. 게다가 뭐 같은 인종의 사람들이 제일 많고 비정상회담 할 때도 가장 그게 이슈였었고 외국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런 생각이 뛰어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구나. 그게 저는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독일 네덜란드 갔을 때 일단 아주 먼 나라고 언어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이것만 보고 우리가 뭘 판단하기에는 우린 서양사 공부도 너무 부족하고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근데 제일 많이 느꼈던 건 얘네도 막 얘네들하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분들도 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나 봐요. 이분들도 뭔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아니지 다양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언론의 자유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자유를 지켜줘야 돼. 그게 무너지면 끝이야 라고 막 그게 역사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만큼 그래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만큼 소송도 많이 하지만 그러니까 유럽을 느꼈을 때 그걸 그냥 나한테 피해주지 않는 이상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큰 문화의 차이라고 느껴졌다니까. 일본, 대만에서는 좀 느끼지 않았던 우리랑 비슷한 또 문화권을 네네. 우리 또한 우리랑 비슷하지 않으면 배척하거나 적으로 만들거나 같이 자꾸 판단을 하려고는 저 또한 그렇고 근데 그게 아니라 특이하다 이상하다 근데 저건 없애야 돼 마음에 안 들어가 아니라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자 내 거에 집중하자 인게 좀 제일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 또한 제가 네. 독일은 그래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정말 핥아만 보고 온 거라서 수박을 모르죠. 근데 다니엘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건 뭐 이상하고 좋습니다가 아니라 저도 늦게 경험했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표현이 우리한테 많지 않지 않나? 물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렇게 말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사석에서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너무 신기해 다음 얘기하자보단 말도 안 돼 그 새끼들 뭐야? 막 우린 그걸 더 맛있어하고 더 좋아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볼 만한 의미가 있구나. 왜냐하면 우린 어릴 때 배웠으니까 다양성이라고. 근데 우리가 과연 다양성에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45살이 돼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 45살이 돼서 느끼신다라는 얘기에 저는 진짜 동감을 하는 게 약간 넷플릭스로 건너온 교육방송 보는 느낌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뭐랄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 혹은 이런 다양한 뭐 취향과 혹은 자유들을 가진 사람들 혹은 이런 표현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왜 몰랐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기도 하고 굉장히 EBS 같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서 점점 약간 교육받는 느낌으로 보게 됐었던 양지에서 보게 됐었던 그런 이번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신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니엘 씨에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일의 성문화는 굉장히 다양성이 열려 있다. 네. 어떻게 이것이 계속 인정되고 존중받는 이게 문화로서 지금까지 만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시경 씨가 진짜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아요. 방금 역사도 얘기했잖아요, 형. 근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요. 독일 헌법의 첫 번째 문장이 뭐냐면은 인간의 존엄성은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헌법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 보면 우리가 뭐 1차 대전도 그렇고 특히 2차 대전 때 정말 너무나 반인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장애인 죽이고 유대인 죽이고 동성애자 죽이고 웬만하면 이제 아리아 그 이미지에 맞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이제 없애려고 했던, 그것도 한 80년 전에 그런 역사가 있어서 더욱더 이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존엄성, 어떤 그쵸, 인간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그런 취향 모두 다 약간 좀 존중하자는 그런 흐름이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도 자주 이제 강연하시는 김누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 이제 독일 전문가이셔서 강연 들어봤는데, 저도 독일 사람이지만 너무나 이제 생소하고 굉장히 너무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교육은 딱 세 가지래요. 하나는 성교육, 그 다음에 정치교육, 그리고 생태교육. 그 세 가지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성교육은 나와 나의 관계예요. 그렇죠? 제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거는 성교육이고, 정치교육은 나와 남의 관계, 그리고 생태교육은 나와 지구의 관계인데, 이 세 가지 커버되면 사실 전부 다 커버되잖아요. 근데 이 성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취향,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누구를 해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죄책감을 왜 가지면 안 되냐면은, 그냥 이 죄책감 있고 하면은 내가 나와의 관계가 결국 순화롭지 못하니까 다른 억압에도 굉장히 쉽게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또한 어떤 자유, 인권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려면은 일단 제일 처음부터 나부터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이 성문화에서 또 많이 이제 조금 충격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조금 마음을 열리면, 그리고 그런 배경 조금 알고 보면은 아마 조금 더 이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타 강사 다니엘의 뒤에 쏙 갑자기 이해해서 되네요. 뒤에 이렇게 그리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나, 너와 나, 그리고 너와 생태 나. 뭐 이런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일타 강사 다니엘님의 강연 잘 들었고요. 사실 이제 독일이 왜 성인 문화가 이렇게 발달했는지, 그 근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쏙쏙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이잖아요. 이 네덜란드의 편은 어떤 문화를 좀 담고 싶으셨는지 김식 감독 PD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성인물은 네덜란드의 홍든가를 주로 방문했는데요. 홍든가에서 섹스워커라는 분을 만나고 합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홍든가에서 꼭 가봐야 되는 쇼로 소개되는 라이브 섹스 쇼 까사로소라는 극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단어도 사실 너무 생소하고 세다 보니까 이거 조금 너무 자극적인 것만 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홍든가 암스테르담이라는 곳은 연 2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엄청난 관광 명소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홍든가를 방문하고 그 홍든가의 그런 문화를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섹스워커가 그 창문 너머에 서서 일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까사로소라는 그런 라이브 섹스쇼라는 극장은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매일 매진 행렬을 보이면서 관객을 모으고 있을까? 이거는 사실 성인 문화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탐구해볼 만한 어떤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 자체를 저희가 어떠한 이게 맞다 틀리다 보다는 그냥 이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덜란드 홍든가에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꼭 시청하고 한번 다시 이 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저거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네덜란드 홍든가에서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D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 편이 반드시 성인들만 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메라에 담아오신 또 다른 독일의 여러 문화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화들이 또 소개될지 PD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나머지 회차가 이제 독일 관련 회차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탕과 이 F카카 문화, 나체주의 문화를 다루는 회차도 있고요. 독일이 사실 독일 특히 베를린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클럽과 BDSM 이 두 가지의 수도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를린 클럽을 방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여행을 가시기도 하고, 그리고 BDSM은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SM 플레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화되어 있는 어떤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스튜디오에서 성인들이 자신의 취향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취향을 즐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베를린의 두 장소를 갔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연으로 소개돼서 커뮤니티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던 관계인데, 폴리아모리라고 다자간 연애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으로만 들었던 거를 독일 현지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남자 한 분과 여자 두 분, 그리고 그 남자의 장모님 이렇게 같이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여성 한 분과 같이 살고 있는 남자 두 분, 그리고 그들의 가족인 자녀, 각각 한 명의 자녀, 이런 관계들. 우리가 사실 대부분 일부 일처의 삶을 살고 있는 요 관점에서는 너무 생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이 아이템을 다루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무도 보지 못했으니까 한번 보고, 저 관계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그런 화두를 던지고 싶었던 회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와 독일 편의 다양한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정이 사실은 시작할 때만 해도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정말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신동엽 씨, 성시경 씨가 가장 인상적이었었던 어떤 경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뭐 아마 성시경 씨도 저랑 비슷했을 텐데, 그 나체주의자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굉장히 큰 클럽이 있었어요. 야외에도 있었고 실내도 있었고. 근데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넓은 잔디밭에서 바로 저분이 우리 앞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진짜 너무 많이 놀랐고요. 차라리 다 벗었으면 덜 민망했을 수 있는데 너무 좋은 양말과 운동화를 신고 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발은 정말 소중하다고. 너무 춥다고. 예, 심지어 뛰어오셨던 걸로 기억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장면이 처음에는 좀 충격적이고 나중에는 좀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제가 경험했던 장면보다도 이 문화가 얼마나 이 도시 안에서는 자유로운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굉장히 좀 저는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일단 저 나체주의자분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즐겨 찾는 어떤 식당, 아니면 성시경이 먹을 텐데 어떤 식당에 나왔는데 저 식당 너무 맛있겠다. 그럼 그 식당에 가서 전화를 해요. 그 식당한테 전화를 해서 저 몇 시에 가는데 예약 됩니까? 예, 됩니다. 근데 저 나체주의자인데 벗고 먹을 수 있습니까?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이분은 혼자 가서 거기서 다른 분들 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도 혼자 옷을 다 벗고 나체로 식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나체주의자구나. 나는 아닌데, 혹은 나도 나체주의자인데 난 저렇게까지는 잘 못했는데, 그냥 다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성인데 왜 남자들은 수영복 하나만 입고 우리는 왜 위에 꼭 브래지어까지 해야 되냐, 가슴을 가려야 되냐. 그래서 헌법 소원을 내서 베를린 안에서는 결국 승소를 해가지고 어떤 수영장에서든 여성이 위에 가리지 않더라도
뭐 법적으로 위배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야, 그 여성분이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결국 그런 것들을 얻어내고 이분은 자기의 소신대로 정말 다른 사람이 있어도 자신의 나체로 그냥 밥을 먹는 그런 행위들, 뭐 그런 얘기들을 쭉 들었을 때가 참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신기했고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정말 태초의 인간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에덴 동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장면을. 다니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게 되게 오래된 그거라서 숲 같은 데 다니면 그런 모임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아이고 벗은 사람들이 많네. 그럼 싫으면 피하면 되는 거고 그 모임이 되게 많대요. 등산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저것만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래서 눈에 띄어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서로 불편하니까 좀 이렇게 조금 인적이 드문 곳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얘기 안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여성용 자유기구 회사가 있거든요. 네. 가지고 저는 그게 유명한지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막 여기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네, 우머나이저라는 회사의 네. 런칭 쇼? 런팅 파티 신제품 런칭 쇼를 에 했는데 갔다 오셨었죠. 사실 첫 번째 그 일본에 갔었을 때 남성용 자위기구 회사를 또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또 이번에 또 공평히 여성을 위한 즐거움과 또 쾌락을 또 안겨주는 네. 회사도 방문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저 공교롭게 또 신제품을 선물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주지도 뜯어보지도 못한 상태로 일단 집에 있다는 거. 예. 정품 추첨을 할 걸 그랬네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때 사실 실제로 그 저희들을 되게 반겨줬어요. 그 우먼아이즈 본사가 독일 베를린에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얘기는 듣고 뭐 사연에 심지어 프로그램 사연에도 마녀사냥에서 그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 너무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겨주나 알고 봤더니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매출 1위라고. 심지어 한국에선 다르게 부르는 이름도 있죠. 예. 전자서방. 맞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우리가 환대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PD님 이번에 이 우머나이저를 방문하셨던 또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다니엘 씨께서 이제 주셨던 자문이 사실 굉장히 컸는데 여성 자유용품을 독일에서는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갈 때도 정말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필품을 들고 다니듯이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독일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리서치를 했을 때 그렇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서는 남성 자유 도구를 다뤘으니까 이번 유럽에서는 여성 자유를 다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근데 유럽에는 우머나이저라는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회사가 있으니까 그 회사를 통해서 조금 쉽게 이렇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자위, 그 중에서도 여성 자위에 대한 얘기는 남성 자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은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라에서는 이 자위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여성 자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회사에는 탕비실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 씨에게도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독일인의 입장에서 이번 네덜란드 독일 편을 보면서 가장 재밌게 또 흥미롭게 봤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스태프분이랑 그 얘기 잠깐 나눴는데 그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BDSM 문화 좀 독일 사람 입장에서도 좀 생소하고 좀 충격적이지 않냐 했는데 전 오히려 그런 콘텐츠들은 독일 일반 TV 그냥 밤 한 11시 30분쯤에 이렇게 TV 켜놓으면 그냥 관련된 다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사춘기 전부터 그런 콘텐츠를 그냥 자유롭게 그냥 TV에서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콘텐츠 되게 익숙했고요. 지금 오른쪽 손목에 그 수갑 그리고 바지도 좀 타이트한 느낌. 맞습니다. 네. 이다? 주시는 것을 숨길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와이프의 선물이고요. 일반 발찌고요. 아니 핸드폰에도 이렇게 가죽끈이 이렇게. 맞아요. 채찍. 저는 그러니까 동엽형도 아까 계속 이제 이분들 계속 언급해 주셨고
그랬는데요. 저도 사실 FKK 문화를 뭐 많이 알고는 있었고 독일의 혼탕도 뭐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이런 스포츠 클럽 있는 거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아예 영상으로 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아모리, 그쵸? 이제 한 여성분이 남자 2명이랑 같이 사는 그 모습은 저도 조금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럽에서 2가지 변화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독일에서는 하나는 사람들이 점점 결혼 안 하고 아기 낳는 문화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누구를 사귀었을 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하지만 나는 성적 관계를 다른 사람들하고도 즐기고 싶다. 너 괜찮냐? 이런 식으로 합의해서 사귀는 오픈 릴레이션십. 맞아요. 오픈 릴레이션십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사는 모습은 저도 이번에 처음 보고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아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아내가 결혼했다 같은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우리한테도 그렇게 아주 먼 얘기는 아니었었구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아까 신동엽 씨가 그 이제 PD님들이 이렇게 편집 하나 할 때마다 막 엄청 다 모여가지고 또 고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나 이게 좀 민감한 이슈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희식 PD님이 좀 이 편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저희와 함께 좀 나눠주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여기 와주신 분들께서는 2회를 미리 시청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 나체주의자 분들의 가슴에 모자이크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나체주의를 너무 다루고 싶어서 저분들을 만나서 섭외하는 과정에서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이게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체주의자분들을 촬영한다는 걸 과연 허락해 주실까 너무 걱정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 회차들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역사 선생님께서 통역을 하시는데 그 맞은편에 앉아 계시던 나체주의자분께서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체주의를 다룰 수 없게 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서 통역 선생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는 내가 나체주의자인데 왜 내 가슴을 너희가 가리려고 하냐. 나는 가슴 가리는 거는 나체주의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고 가슴을 가린다면은 이 나체주의자로 여기에 출연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랐는데 잠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지금 문화가 다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해야 되는 설득은 성기는 가려야 된다. 우리나라의 이런 맥락 가리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는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기는 가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텐데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가슴을 가리지 말자는 그 취지는 저희가 너무 공감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잘 가리지 않는 쪽으로 잘 얘기를 나눠보겠다. 넷플릭스도 너무 거기에 공감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 나체주의자분들께서 이제 실제 화면에는 저 나뭇잎이 없이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저한테는 이 성인물을 엄청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거고 어떤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과 가치관이라는 것을 이 프로그램에 또 적용시키는 그 과정에서 역으로 또 교육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을 또 보면서도 확실히 더 느꼈던 건데 이 성인물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데는 이 두 MC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미와 함께 동시에 항상 우리가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유쾌하게 깨버리는 위트 같은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네. 정말 아슬아슬한데 하는 순간에 신동엽 씨의 어떤 딱 한마디의 조크가 이 모든 분위기를 굉장히 유쾌하게 만들어지는 순간들 같은 걸 이번 시즌에서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성시경 씨는 또 거의 통번역 대학원 갓 졸업한 사람처럼 옆에서 정말 아주 자유자재로 통역을 해주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피디님 함께 이 두 MC하고 작업을 하셨던 그 과정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이 벌써 시즌 3잖아요. 그래서 시즌 1, 2, 3 이렇게 거쳐오면서
와 정말 두 분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도 못했을 것이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호응을 해주셔서 시즌 2, 시즌 3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거의 매 촬영 때마다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두 분의 뭐 위트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톤 앤 매너를 유지하면서도 재치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건 너무 당연했었던 건 이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고. 근데 시즌 3 되면서 저희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시즌 3는 네덜란드와 독일이 우리와 문화적으로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 대화만으로 모든 거를 다 서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제 많은 부분 직접 체험을 하면서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좀 탐구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아까 처음에 신동엽 씨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너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떠미는 그런 케미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고편에서도 확인하셨겠지만 이건 형이 좀 해, 나도 지킬 게 많아, 은퇴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이 체험이 강조되면서 두 분께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것도 있지만 서로한테 조금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누구에게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뭐 프로그램을 위해서 막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체험을 하라고 하면 이제 수갑을 차라고 하면 예. 그날 형 끝나고 많이 울더라.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을 위해서 프로그램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고 우리 시경이도 예 정말 많이 힘들었고요. 방송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가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까 그 정말 통역으로 시즌 1부터 계속했는데 개인적으로 시경이 정말 사랑하는 내 동생이지만 참 미안했던 거는 제가 궁금해해서 물어보는 거는 일어로 뭐 혹은 영어로 계속 물어봐주고 그분들이 대답하는 거는 저희는 무선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동시 통역사분들이 이분들 말씀 들으면서 다 한국말로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데 사실 굉장히 민망한 질문도 많았고 뭐 일본 호스트바에 가서 뭐 이런저런 근데 좀 민망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 커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민망한 질문이 있는데도 시경이는 결국 본인이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다 질문을 해줬고 저는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고 부끄러움은 온전히 다 성시경 씨의 몫이었고 그게 좀 여태까지 하면서 약간 미안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본인이 체험하는 어떤 그 두려움도 있는데 여기에 이런 모든 필터링까지 하셔야 됐었던 이 두 개의 고충을 함께 하셨던 성시경 씨는 이번 작업 어떠셨어요? 근데 되려 이렇게 하면 막 재수없을 수 있지만 전 진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고 좀 더 물론 이제 전문가 통역도 있지만 그게 현장에서 왜 이렇게 한국말로 물어보고 통역이 물어본 다음에 대답하는 걸 듣고 이러면 이제 시간이 이렇게 또 찰지게 그렇죠. 가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되게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집중하게 되고 뭔가 삐끗하면 분위기가 깨져버리니까. 근데 영어를 뭐 제가 뭐 외국에 산 적도 없고 혼자 공부한 건데 쓸 일도 많이 없고 그래서 가면서도 막 열심히 좀 이제 물어볼 것 좀 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편집을 이렇게 예쁘게 잘해주신 게 아닐까 싶고요. 그냥 단순하게 인터뷰에 집중만 하고 즐길 수만 없는 이 역할인 것 같아요. 항상 뭘 중간에서 이렇게 해줘야 될 때는 분위기도 봐야 되고 이렇게 잘 됐는지도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럼 이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일본 편에 이어서 이번에 제일 재밌었던 건 역시 그 통역 선생님들이 다 점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자꾸 그냥 통역만 해주시면 되는데 자꾸 연기를 섞어서 그러니까 그 체험할 때 그분이 이제 독일 분이 가죽 옷을 입고 너희들 이제부터 주인님 같이 노예야. 날 주인으로 섬겨 뭐 하는데 그 통역하신 분이 너희들은 내 노예야. 이거. 근데 그게 만약에 진짜로 깊게 센 연기를 해주시면 차라리 몰입이 될 텐데 약간 서프라이즈 느낌의 왜냐면 이분들 기업 행사만 계속 기업 비즈니스만 하셨던 분들. 우리나라 대기업 그 통역만 하시던 분들이 국제회의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다시 얘기하지만 그 일본 그 배우분들 통역
3시간 했거든요. 끝나고 인사하러 갔는데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걸. 근데 자기가 입에 담아보지도 않았던 말을 계속 하면서 아마 그런 경험은 그분들도 처음이시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일하다가 다니엘 씨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성인물 네덜란드 독일편 MC로서의 두 분의 진행 실력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네덜란드와 독일의 문화를 가운데서 연결해서 소개해주는 입장이셨을 거 아니에요. 잘 설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 저는 이 두 분은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던졌다고 생각하고요. 몸을 던지신 거예요? 네, 정말 말 그대로 몸을 던지셨고요. 저는 이제 또 미리 보기로 이제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치킨 먹으면서 이제 봤는데 정말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이제 웃느라 눈물 흘리기도 하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정말 두 분의 케미와 어떤 센스에 다시 한번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문화를 성문화는 물론 이제 진지한 부분이기도 하고 가치관, 뭐 어떤 성향, 취향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풀고 너무 자연스럽게 풀었으니까 최고의 MC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소시지와 학생을 먹지 않고 한국에 와서 치킨을 보면서 그러니까 치맥과 함께 넷플릭스를 본다는 게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그래 넌 무슨 음식 좋아하니? 동엽이 그러니까 저는 고기류 좋아하고 콩비지찌개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다니엘도 정말 우리 문화에 거의 적응이 다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은 계속 커리버스트로 점철된 야 근데 얘 그냥 한국 가서 제육볶음 먹는 느낌? 커리버스트는 또 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길에서 파는 불량한 기름 맛에 그 맥주?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오늘 사실 이미 그 어떤 에피소드들마다의 재미를 다 이야기를 조금 해본 것 같은데요. 마지막 또 김인식 PD님께 어떤 이번 네덜란드 독일 편의 어떤 관전 포인트를 딱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보편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성을 문화마다 얼마나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저희 프로그램이고, 누군가는 이게 불편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무 호기심 어리게 바라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다 시청을 하고 같이 그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시즌 3까지 오면서 이 시즌 3 소식을 이제 접하신 분들이 와 이거 진짜 만드는 사람들 정말 진심으로 성을 다루는 거구나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정말로 진심이거든요. 이 성으로 저희가 뭐 자극적으로 이거 자극적이니까 봐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프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만드는 프로였으면은 시즌 3까지 올 수도 없었을 거고요. 저희는 정말로 이 성이라는 거를 문화적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관점에서 시청자분들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유럽 네덜란드 편은 아무래도 문화권이 또 서양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논의를 조금 더 활발하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시청을 하고 이게 좋다 싫다에 대한 많은 피드백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어쨌든 시즌제 프로그램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부정적인 피드백도 긍정적인 피드백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저희가 정리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즌을 더해가면서 기초반, 뭐 중급반, 그리고 심화반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좀 진화되어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좀 짧게나마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저희 신동엽 씨부터 한 분씩 이렇게 한번 질문하실 분을 좀. 네. 예. 조금 예, 제일 먼저 손 들었던 그 두 번째 줄, 마이크를 좀 네, 갖다 네, 주시고. 가운데 분이시고요. 체크 무늬 예. 네, 옷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4학년 9반 꽃돼지라고 합니다. 예. 꽃씨가 있어 우리가. 어디 꽃씨세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꽃돼지로. 네, 부산에서 오셨어요. 네. 서울말 너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저는 이제 그 일본 편이랑 대만 편이랑 이제 이번에 네덜란드 독일 편을 다 봤는데 일단 이번 편은 너무 밝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본이랑 대만은 조금 밤에 이런 게 좀 많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이번 편은 되게 밝아서 좋았고 그리고 저 나뭇잎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그게였냐면 저는 어릴 때 목욕탕을 가면 엄마가 항상 수건으로 가려 그렇게 하고 목욕탕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남탕에 데리고 가면 그때가 6살이었는데 남탕은 정말 그게 동네가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침울하고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었어요. 예. 그게 네. 그 남자의 그게 예, 그랬었는데 어제 저기 그 나체 그거를 보면서 너무 자유롭고 그렇다는 걸 많이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벗고 싶고 두 분이 입고 계신 게 너무 깝깝해 보였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정말, 예. 제가 이렇게 벗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가슴들이 정말 예뻤어요 여자분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여자는 브레이저를 안 하면 가슴이 처지니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그런 게 정말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었거든요. 그렇죠. 보면서 네. 나도 벗고 싶다. 사실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처음 고백하는데 전 나체주의로 이제 바뀌기로 했어요. 여러분만 약속한다면 저는 지금 말려줄 줄 알았지? 말려야지. 아니야. 여기 그런 사람들 모인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저도 그런 걸 체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죽기 전에 저기를 가서 저런 걸 체험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그것도 저는 동양인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런 거를 가서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뭐 그런 비치 나체로 있는 그런 비치에 가면 그냥 그래. 일반 내가 나체주의가 아니더라도 관광객이니까 네네. 그렇게